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열풍이 한참일 때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금리도 걱정이 많으시고 입주가 다가오자 등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공이 다가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등기나 잔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 잔금을 치지 못하시면 이 중도금 이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만 내고 있으면 괜찮은가요? 아니죠. 잔금 지연에 대한 이자도 여러분들은 내셔야 됩니다. 그 연체 이자가 연 10%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일정 기간 기다려줄 겁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잔금이 처리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는 여러분이 계약금으로 냈던 10%가 시행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 발생하죠. 그 손해배상은 중도금 대출을 이뤘겠던 은행에서는 시행사에게 중도금 상환을 요청을 할 것이고 중도금 상환을 한 시행사는 여러분들에게 즉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상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자를 낼 수 없다고 하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압류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금을 날리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시행사에서 계약금 10%와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서 호시를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자체가 시행사에게는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급매든 극급매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잔금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이브 오피스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급되는 공장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하차라든지 물류가 유리한 제조형 공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 같은 개념의 섹션형 공장,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가 어떤 것이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오피스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나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종부세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발코니 면적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지만 과연 서비스 면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락이나 간단한 취사시설, 욕실 등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분리될 경우는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인 대출 80% 정도가 가능하고 전매도 가능하고 저렴한 관리비 등이 장점입니다. 물론 공장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리되면 대출이 60% 정도로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무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거용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커뮤니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요즘 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이 아니다 보니 바닥난방이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바닥난방이 되는 현장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바닥난방이나 화장실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시행사에서 인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곳이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게 매우 유리한 공간이 라이브 오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소규모 창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브 오피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투자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은 곳 중에 한 곳이 라이브 오피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투자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은 매우 밝다. 그리고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을 잃은 시중의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로 몰린 것이죠. 그리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 건축 가격, 그리고 금융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나 금융 비용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은 몇 년 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토지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비용이 증가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토지 비용만으로도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지 가격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산업센터의 전망을 밝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요즘 제2의 벤처붐이라고 할 정도로 소규모 창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200만 개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로 한정해도 40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도 50만 개가 넘는 사업체 수가 급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110만 개에 가깝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렇게 사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대규모의 오피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간 지식산업센터는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때문에 시행사들은 시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자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늘어난 것도 큰 요인입니다. 거기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비용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행사들은 시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시행을 꺼리다 보니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몸값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가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또는 소규모 벤처 창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는 비교적 튼튼합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산업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소규모 창업, 지식기반 산업의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체질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지금 조금 어려울 뿐이지만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춥고 어려운 시기지만 언젠가 봄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